그러니까 우병우 수석이 이때까지 여러 가지 했던 것 중에 뭐 최순실 관련, 예. 그다음 뭐 여러 가지 많았지만 그거는 그냥 어떻게 격가지 비슷하게 들릴 정도로 예. 직접적으로 증언도 나왔고, 진짜 아까 뭐 저는 미꾸라지란 말을 잘 안 쓰는데 하여튼 예. 잘 빠져나갈 수 있는 빠져나갈 대로 빠져나갔는데 이번에야말로 제대로 걸렸다. 특검의 이 그물에 걸렸다 하는 예. 게 바로 작년에 있었던 문체부 국과장 5명에 대한 자천 인사였죠. 예. 예. 처음에 명단 6명이 내려왔다 그러더라고요. 예. 근데 5명에 대해서 정관주 당시 그 차관이 예. 이제 부임해가지고 2월 달에 부임했는데요. 예. 3월 달에 이제 명단을 들고 와서 그 당시 장관이 김종덕 장관 아닙니까? 예. 이게 좌천시켜야 됩니다, 이 사람들. 그래서 김종덕 장관이 안 된다. 이거 명분 없이 좌천시키면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요. 정관주 차관이 예. 이건 이미 민정수석실에서 결재가 다 났고 윗선의 생각이니까 그대로 합시다 해서 그대로 좀 좌천시켰고 5명을 좌천시켰거든요. 예. 그러고 보면 김종덕 장관이 물론 구속도 됐지만은 이게 그 문체부의 어떤 인사 이런 체계가 예. 장관은 어떤 얼굴마담이고 직접 민정수석이나 비서실장 청와대와 끈이 닿는 정관주 차관이 비서관 출신 아닙니까? 그렇죠. 비서관으로 있다가 이제 차관으로 옮겨온 거죠. 오히려 더 실세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이 사람들이 장관 말도 무시하고 그 국과장이라면 그래도 한 4급, 3급, 2급 정도 되잖아요. 예. 이 사람들을 마구 좌천시킬 수 있는 거 이게 얼마나 이 사람들 힘이 막강하기보다는 우병우 수석 힘이 막강했다는 거죠. 이 3급, 2급 공무원 되려면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하고 예. 그 실력도 좋더라고요. 뭐 실력 좋은 사람도 있고 안 좋은 사람도 있습니다. 예. 예, 나쁜 사람도 있고 좋은 사람도 있는데. 예. 그러니까 그런데 여하튼 평생을 자기 나름대로 그 업적을 쌓아온 사람인데 예. 이 사람을 민정수석의 어떤 좌천성 명단 하나로 다 좌천시킬 수 있다는 거. 청와대 힘이 얼마나 셌고 그다음 공무원 조직은 완전히 죽어 있었다. 예. 장관이 안 된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청와대 뜻이야. 그러면 좌천시켜야 됐으니까. 그런데 변호사님, 그 전체 스토리는 이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은 본인의 민정수석 그 직위를 넘는 직권 남용으로 지금 이제 그렇죠. 특검 보고 있는데 네. 이게 이제까지도 증언이 있고 그 이른바 이제 빼박이라고 하는 뺄 수도 없고 박을 수도 없는 이제 완전히 딱 떨어지는 이런 증언임에도 불구하고 난 모른다 하는 걸 피해 나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정관주의 증언, 김종덕 장관의 증언 이런 거 갖고 이게 직권남용으로 걸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그 5명의 실제로 인사인계 된 게 좌천된 있으니까. 왜냐면 특검에서 물을 거 아닙니까? 예. 뭐 때문에 당신 좌천됐다고 생각하느냐? 예. 뭐 무슨 이유가 있을 게 없잖아요, 지금. 무슨 체육 단체 이야기가 있지만은 그리고 그 우병우 수석이 지금 뭐 이렇게 피해 나가더라도 이거는 특검의 의지입니다. 특검에서 이러한 5명 국과장, 예. 그다음 그 김종덕, 그다음 뭐 정관주 진술이 있으면요. 이건 우병우 아무리 피고인은 피의자는 자기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기 마련이니까. 그렇죠. 그거는 우리가 그 참고 자료에 불과하지 증거는 아니거든요. 피의자 자신의 진술은. 예. 그러니까 충분히 특검에서는 사법 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의지가 있으면은 우병우는 사법 처리가 된다. 그렇게 정현님. 예. 제 생각에는 이제 이 국과장 인사 개입에 예. 이것 이제 우병우 전 수석의 문제 제기가 되는 과정을 유추해 보면 예. 이제 우리가 유죄 증명이 될 거라는 거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일단은 그게 제일 궁금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사실은 이 인사 파동이 1차 파동이니 2차 파동이니 이게 이 전에 환기되던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번에 이 탄핵 사태 즈음에서 예. 이렇게 블랙리스트나 여러 가지 사안들을 보다 보니까 문체부 내에서 이런 일이 있었구나. 예. 그래서 이제 1차 파동, 2차 파동 이게 이제 다시 회자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예. 제가 봤을 때 이제 수사 과정에서 이 문체부의 간부들을 통해서 이 1차 파동, 2차 파동의 실체들이 얘기가 나왔다. 얘기가 나오고 아하. 그리고 정관주나 김종덕에게 책임을 묻는데 정관주나 김종덕은 그것은 우리가 한 게 아니라 우병우가 했다 이런 식으로 갔을 거기 때문에 그렇게 스토리가 그렇게 됐을 것이다. 예, 그렇게 이제 역으로 추적해 보자면 이 사람들은 그래서 다른 이유가 아니라 그런 이제 하달된
그런 명령에 의해서 갔다. 만약에 이제 우 전 수석이 명확하게 민정수석으로 제기할 수 있는 이 사람들의 비위나 그런 것을 제기하지 못한다면 이제 거기서 어떤 유죄가 증명되겠죠. 예. 최 교수님, 예. 이제 행정부 이런 막 고위 공무원들 얘기를 좀 들어보면요. 예. 과거에는 행정고시를 패스하면 특히 이제 서울시 이런 데 근무하기를 희망 안 됩니다. 왜냐면 서울 수도권에서 근무해야 되니까. 예. 근데 이제 아주 성적이 좋은 사람들이 예를 들어 이제 검찰 이 사법고시를 과거에 패스해도 제일 성적이 좋은 사람들이 이제 판사, 네. 그 다음에 검사, 문제 이렇게 내려오는 그 관행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문체부 같은 경우는 가장 선호하는 부서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 보면은 김종덕 장관이 막상 자기가 들어가서 청와대 뜻을 받아갖고 장관이 돼 있지만 그 내부 가보니까 이게 녹록치가 않은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함부로 인사 개입했다간 나중에라도 문제가 될 것 같고. 네. 그다음 유진용 장관이 2014년 6월인가 그만두면서 그 얘기를 했잖아요. 자료를 잘 챙기기도 있어라. 네. 세상은 그렇죠. 언제든지 바뀐다. 네,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도 2016년 1월에 그때 이제 뭐 체육회 문제가 많았을 때예요. 예. 인사를 이렇게 명단을 주니까 이거 갖고 도저히 안 됩니다. 근데 이거를 밀어붙일 정도면 이 우병우 개인 뜻일까요? 그렇지 않죠. 제가 볼 때는 대통령의 지시나 대통령의 암묵적인 지시가 있었을 가능성을 혹은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죠. 또 다른 순실 그렇죠. 대통령이. 순실. 물론 최순실이 박근혜를 통해서 그렇게 했겠죠. 그렇지 않고 민정수석실이 독자적으로 이렇게 할 수 없죠. 예. 아니 수석과 장관은 같은 급수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뭐 민정수석실에서 했다고 장관이 뭐 그렇게 온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받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아까도 지금 잘 설명해 주셨지만 공무원 조직에 있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자부심도 있고 장관이나 차관은 정권 바뀌면 바뀌는 사람들이에요. 예. 근데 거기서 실국장으로 커왔다는 거는 오랫동안 그 조직에 몸담아왔고 반발도 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장관의 영이 서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인사를 하게 되면 본인이 지시하는 상황이 제대로 먹히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장관이 그렇게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죠. 물론 본인이 결단을 하고 일정 부분 추진할 수 있지만 그게 너무 무리하게 가게 되면 장관의 업무에도 지장이 받을 수밖에 없어요. 밑에서 안 들어주는데 어떻게 이 업무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민정수석실 사인까지 했으니까 하라고 차관이 장관한테 얘기했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 장관이 앉아있는데 차관이 민정수석실에서 보냈으니까 사인하세요. 이거 뭐 바보 만드는 거 아니에요, 장관을? 그 자리에 왜 장관이 그러면 차관이 얘기한다고 들을 이유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김종덕 장관과 그 정관주 차관은 예. 신임 차관은 또 한편이에요. 그렇죠, 한편이죠. 예. 그런데도 이렇게 했다는 것은 대통령이나 최순실이 어떤 형태로든 이 사람을 자를 수밖에 잘라야만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민정수석을 통해서 얘기를 했을 것이고 그것이 정관주 차관이나 김종덕 장관이 거부할 수 없을 정도까지 압력으로 왔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근데 이제 문체부 직원들 표현에 따르면 이런 얘기가 돌아요. 이제 뭐 우병우한테는 어찌 보면 좀 유리한 얘기이겠지만 그래도 직권남용 피할 수 없는데 예. 민정수석이 뭘 알겠느냐. 김종 차관이 눈에 가시 같은 사람들 여기 뭐 블랙리스트도 해야 되고 체육회도 하고 여러 가지 지원 사업도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 눈에 가시처럼 말 안 듣고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서 정책에 반대하니까 이 사람들 속간해서 6명 속간해갖고 올려서 내려왔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게 이제 문체부 분위기인데 그렇죠. 그중에 또 한 명은 예. 차은택 오른팔이라고 하는 이유로 예, 빠졌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 모든 그 과정 속에 예. 최순실의 입김이 들어갔다는 게 명확하게 보이는 거잖아요. 차은택이 측근이라고 빼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민정수석이 우병우가 빠져나갈 수 있는 고리라고 생각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민정수석실이 하는 일이 뭡니까? 대통령 주변에 잘못된 일이나 부정이 있거나 이러면 그걸 밝혀내고 이게 제대로 하지 않고 감찰하고. 그걸 감찰하고 잘못된 걸 올바로 잡는 게 업무잖아요. 예. 그런데 도리어 불법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다고 하면 우병우가 빠져나갈 수 없는 거죠. 민정수석으로서 이런 짓을 했다고 하면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서 본인이 직접 실행한 거 그거 자체로 직권남용보다 직무유기가 되는 거예요. 예. 본인 입장에 대통령한테 건의를 해야죠. 제가 볼 때 여상원 변호사님 같으면 민정수석에서 분명히 얘기했을 거예요. 대통령 그러면 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게 민정수석에서 올바른 태도지 그걸 받았다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것은 이미 최순실 국정농단의 실체를 알고 있었고 그것을 실행에 옮기는데 철저하게 충성한 그런 사람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것이죠. 예. 변호사님 예. 이렇게 되면 이게 민정수석 본인의 업무 범위를 뛰어넘은 거거든요. 그렇죠. 그럴 때 우리가 직권남용이라고 하는 그렇죠. 것이고 5년 이하의 징역 그다음에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잘 외우시네요. 그것만 외우고 있습니다. 딴 건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그거는 뭐
국가보안법도 압니다. 예, 그런데 예. 변호사님 보시기에 예. 이제까지 계속 피했단 말이에요. 이번 거 같은 경우는 빠져나갈 수 없을까요? 제 생각에 빠져나가기 힘들죠. 이거는 뭐 우병우 수석이 아니라 우병우 수석보다 더한 사람도 이거는 빠져나가기 힘들다. 예. 이거는 워낙 많은 사람들의 증언이, 진술이 있기 때문에 이 우병우 수석도 이걸 갖다 반박하는 자기 말밖에 없잖아요. 예. 그런데 이 나머지 사람들이 우병우 수석에 대해서 그런 말을 할 때는 뭔가 동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동기가 있어야 되는데 거짓말할 동기가 또 없단 말입니다. 거짓말할 때는 무슨 동기가 이러이러해서 있어야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죠. 뭐 우병우 수석에게 나머지 분들은 뭐 상당히 감정이 있을 수 있겠죠. 있지만 한두 사람은 감정이 있을 수 있다 하더라 나머지는 그렇게 거짓말까지 하면서 우병우 수석을 갖다가 혼내줘야겠다. 그럴 이유가 이런 거는 없죠. 이럴 일은 없을 거란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한두 사람이 뭐 그런 말을 한다면은 무슨 복수심에 아니면 다른 사주를 받아서 그렇게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5명 그리고 뭐 이렇게 정관주 이렇게 쭉 다 나온다면은 그건 거짓말을 보기 힘들겠죠. 예. 그런데 이제 보도를 보면 특별수사관을 10명가량으로 늘려서 그 우병우 전담팀을 만들었다. 이게 국정농단 사건에서 우병우가 중심적이고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특검의 판단이 있었던 거 아니겠을까요? 근데 그것도 있지만 우병우가 관여한 데가 워낙 많습니다. 아하. 우리가 잘 알다시피 뭐 최순실 씨가 개입한 걸 예전부터 2014년 정윤회 문건 사건 때 이미 알았다고 하는 게 지금 중론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정윤회만 뭐 알았다고 청문회 나와서 그렇더라고요. 예. 최순실 씨도 알긴 알았는데 그때는 정윤회 위주로 근데 그러면 우병우 수석이 완전히 직무유기죠 그러면은 예. 민정수석이 하는 일이 정윤회 탁 하나 나오면은 그다음에 그 누가 주위를 있는지. 좀 살펴봐야죠. 예. 정윤회 부인은 어떻게 했고 그다음 이런 걸 좀 살펴봐야죠. 근데 그것도 안 하고 정윤회만 딱 해가지고 문건 사건 처리했다? 그건 잘못된 거고 그다음 이석수 특별감찰관 예. 그것도 언론하고 관계된 것도 밖으로 또 유출해가지고 예. 이석수 감찰관이 오히려 사표 내게 만들었잖아요. 그 이석수 감찰관도 자기 처가의 우병우 처가의 비리를 조사하다가 그랬죠. 예.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전부 다 우병우 수석이 그런 걸 이석수 감찰관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그러다가 그게 자기 쪽으로 향해 오니까 오히려 이석수 감찰관 쫓아내는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무슨 정보 유출한 것처럼 해갖고. 그다음에 그다가 광주지검에서 세월호 수사 때 압수수색 영장인가 구속영장 예. 못 치게 한 거 일부 해경청장입니까? 예. 해경서장인데 그다음 아까 말한 문화체육관광부 5명 국과장, 예. 좌천 인사. 예. 그다음 이건 다 알지만 넥센입니까? 예, 넥센. 거기서 예. 넥센인가요? 예. 넥센은 넥슨. 타이어 회사 같은데. 넥슨입니다. 넥슨. 게임 회사. 영어 발음은 거기서 거깁니다. 경상도 사람 하고 발음이 똑같거든요. 넥슨. 예, 넥슨. 넥슨. 예, 거기에 하고 해가지고 자기 처가 땅 강남 빌딩하고 사준 거. 예. 그게 뇌물이 되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다음 처가의 차명 땅 왜 경기도 화성에 예. 기흥 CC 근처에 땅 문제. 그다음 뚜렷한 정강이라는 회사 돈 예. 가지고 자동차 5대를 운영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워낙 우병우 수석이 관련된 분야가 진짜 최순실도 전방위적이라 그러는데 우병우의 범죄도 전방위적이죠. 그러니까 특검 수사관 10명이라 하는데 제 생각에 10명까지 다 될까? 이게 우병우로서는 그동안 한 몇 달 동안 예. 방어 논리를 열심히 개발해 놨을 거란 말입니다. 그죠? 예. 이 때문에 10명도 좀 모자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석수 특별감찰관 같은 경우에는 예. 물론 우병우 개인에 대한 비리도 파헤쳤지만 미르 K스포츠 재단의 비리도 파헤쳤어요. 그걸 덮으려는 의도가 여기 있었던 거예요, 또. 그렇죠. 그러니까 이석수 특별감찰관을 그렇게 언론에 정보를 흘렸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자르려고 했던 이유가 예. 박근혜 대통령 주변과 최순실에 관련된 사건들을 들여다보고 거기에 대한 정보를 캐는 것에 대한 불안감의 발로였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병우 입장에서는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그렇게 해서 대통령한테 피해가 오는 것을 막으려고 했던 의도가 있다고밖에 해석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실질적으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알고 있었다고밖에 볼 수 없는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제가 볼 때는요, 삼척동자한테 물어보세요. 왜냐면 또 지난번에 최순실 사건 터지고 나서 청와대 대책위 하는데 그 자리에도 있었다라는 증언들은 나오고 그렇죠. 있어요. 예. 그리고 민정수석이라고 하면 당연히 정운의 문건 때부터 알고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민정비서관 하다가 민정수석으로 진급했잖아요. 그 자리에서. 예. 검사장 2번이나 떨어진 사람이 박근혜 대통령이 자기를 이렇게 픽업해서 이 정도로 시켜준 거에 대한 감동의 눈물을 흘리면서 충성을 열심히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최순실 사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비리들이나 아니면 그런 정보들을 충분히 취합했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걸 막으려고 했던데 또 본인의 힘을 사용했을 가능성을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예. 한번 퍼즐을 좀 맞춰봐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 문체부에서 1차 인사파동이 2014년 이제 6월 정도에 그때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거기에 미온적이었던 실장급들이 거기서 이제 화를 당했던 게 1차 파동이었고. 그렇죠. 그때 유진용 장관이 거기에 대해서 저항을 했고. 그때는 관건이 블랙리스트였어요. 그리고 지금 2016년 3월에서 이제 6월에 결쳐 벌어진 이제 이 2차 파동. 요것들은 제가 봤을 때 관건이 미르재단이나 K스포츠 재단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2015년 말과 2016년 초에 재단이 설립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무지막지하게 사업을 밀어붙였어요. 그리고 진행 과정을 보면 그중에 초기에 좌절된 것들도 제법 있습니다. 왜 좌절이 될 수밖에 없냐면 아무 준비도 안 된 재단이 국가적인 큰 사업에 이를테면 평창 동계올림픽에 우리가 뭐 개막식을 맡겠다 뭐 하겠다 이런 식의 그렇게 달려드는데 당연히 이 문체부에 담당 주무 이렇게 이제 국과장이란 것은 그것을 이제 총괄하는 어떤 실무 총책이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거는 어떤 행정 체계상 이거는 해주고 싶어도 못 해줄 정도의 그런 이제 요구이기 때문에 이들이 못 해줬던 그런 사람들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것들이 이제 이 사람들이 왜 찍혔는지 지금 표면적으로는 뭐 유진용 장관과 뭐 갖고 왔느니 뭐 어느 특정 항맥이니 어느 지역이니 이런 얘기를 나서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것으로 이런 식으로 추론이 될 수 있다. 그거보다는 시기적으로 맞는 게요. 그렇죠. 미르재단 2016년 1월 15일이 K스포츠 재단에 재벌들 돈 납입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제 이 사람들을 왜 찍어냈느냐 하는 거에 뭐 유진용 뭐 인맥이니 뭐 몇 가지 얘기 나오지만 제가 봤을 때 그건 거의 부차적인 것이고 거기에 그런 어떤 이제 이제 이 미르재단과 K스포츠 재단 관련해서 여러 가지를 굴려보려고 그랬는데, 좀 안 움직인다. 좀 움직이게 한번, 이렇게 기강을 한번 잡아야겠다. 그 국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생각에는 저희 국과장 5명이 사실 미를 할 때도 있죠. 3일 만에 그 재단 허가 떨어지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5명이면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유진용 장관 유의 사람이 있으면은 언젠가는 터뜨릴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분서갱유한 게 아닌가. 미리 기선제압이죠. 당신들 입 열면은 이렇게 자천되고 아마 또 그 민정수석이 뭐 노예하다면은 전화까지 갈아서 열심히 하면 또 다시 원상 복귀시켜준다. 이러면 이 5명 그 절대로 발설 안 해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자천은 시켜놓고 왜냐하면 처음부터 자천 안 시키고 입막음하면 이거는 기선제압이 안 되기 때문에 나중에 위험할 수 있는데 일단 분설경유로 해놓고 착한 사람은 무덤에서 꺼내준다 그러면 전부 다 말 안 하죠. 알겠습니다. 근데 이 건으로 어쨌든 우병우 수석은 빠져나오기가 좀 힘들 것 같아요. 5명 국과장, 그다음 그 김종덕, 그다음 뭐 정관주 진술이 있으면요. 이건 우병우 아무리 피고인은 피의자는 자기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기 마련이니까. 그렇죠. 그거는 우리가 그 참고 자료에 불과하지. 증거는 아니거든요. 피의자 자신의 진술은. 그러니까 충분히 특검에서는 사법 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의지가 있으면은 우병우는 사법 처리가 된다. 정현이. 제 생각에는 이제 이 국과장 인사 개입에 이것 이제 우병우 전 수석의 문제 제기가 되는 과정을 유추해 보면 이제 우리가 유죄 증명이 될 거라는 거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게 제일 궁금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인사 파동이 1차 파동이니 2차 파동이니 이게 이 전에 환기되던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번에 이 탄핵 사태 즈음에서 이렇게 블랙리스트나 여러 가지 사안들을 보다 보니까 문체부 내에서 이런 일이 있었구나. 그래서 이제 1차 파동, 2차 파동 이게 이제 다시
회자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대로 합시다 해서 그대로 좀 좌천시켰고 5명을 좌천시켰거든요. 예. 그러고 보면 김종덕 장관이 물론 구속도 됐지만은 이게 그 문체부의 어떤 인사 이런 체계가 예. 장관은 어떤 얼굴마담이고 직접 민정수석이나 비서실장 청와대와 끈이 닿는 정관주 차관이 비서관 출신 아닙니까? 그렇죠. 비서관으로 이 있다가 이제 사람들이 차관으로 옮겨온 거죠. 오히려 더 실세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이 사람들이 장관 말도 무시하고 그 국과장이라면 그래도 한 4급, 3급, 2급 정도 되잖아요. 예. 이 사람들을 마구 좌천시킬 수 있는 거 이게 얼마나 이 사람들 힘이 막강하기보다는 우병우 수석 힘이 막강했다는 거죠. 이 3급, 2급 공무원 되려면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하고 예. 그 실력도 좋더라고요. 뭐 실력 좋은 사람도 있고 안 좋은 사람도 있습니다. 예. 예, 나쁜 사람도 있고 좋은 사람도 있는데. 예. 그러니까 그런데 여하튼 평생을 자기 나름대로 그 업적을 쌓아온 사람인데 예. 이 사람을 민정수석의 어떤 좌천성 명단 하나로 다 좌천시킬 수 있다는 거. 청와대 힘이 얼마나 셌고 그다음 공무원 조직은 완전히 죽어 있었다. 예. 장관이 안 된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청와대 뜻이야. 그러면 좌천시켜야 됐으니까. 그런데 변호사님, 그 전체 스토리는 이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은 본인의 민정수석 그 직위를 넘는 직권 남용으로 지금 이제 그렇죠. 특검 보고 있는데 네. 이게 이제까지도 증언이 있고 그 이른바 이제 빼박이라고 하는 뺄 수도 없고 박을 수도 없는 이제 완전히 딱 떨어지는 이런 증언임에도 불구하고 난 모른다 하는 걸 피해 나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정관주의 증언, 김종덕 장관의 증언 이런 거 갖고 이게 직권남용으로 걸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그 5명의 실제로 인사인계 된 게 좌천된 있으니까. 왜냐면 특검에서 물을 거 아닙니까? 예. 뭐 때문에 당신 좌천됐다고 생각하느냐? 예. 뭐 무슨 이유가 있을 게 없잖아요, 지금. 무슨 체육 단체 이야기가 있지만은 그리고 그 우병우 수석이 지금 뭐 이렇게 피해 나가더라도 이거는 특검의 의지입니다. 특검에서 이러한 예. 제가 봤을 때 이제 수사 과정에서 이 문체부의 간부들을 통해서 이 1차 파동, 2차 파동의 실체들이 얘기가 나왔다. 얘기가 나오고 아하. 그리고 정관주나 김종덕에게 책임을 묻는데 정관주나 김종덕은 그것은 우리가 한 게 아니라 우병우가 했다 이런 식으로 갔을 거기 때문에 그렇게 스토리가 그렇게 됐을 것이다. 예, 그렇게 이제 역으로 추적해 보자면 이 사람들은 그래서 다른 이유가 아니라 그런 이제 하달된 그런 명령에 의해서 갔다. 만약에 이제 우전 수석이 명확하게 민정수석으로 제기할 수 있는 이 사람들의 비위나 그런 것을 제기하지 못한다면 이제 거기서 어떤 유죄가 증명되겠죠. 예. 최 교수님, 예. 그 이제 행정부 이런 막 고위 공무원들 얘기를 좀 들어보면요. 예. 과거에는 행정고시를 패스하면 특히 이제 서울시 이런 데 근무하기를 희망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서울 수도권에서 근무해야 되니까. 예. 근데 이제 아주 성적이 좋은 사람들이 예를 들어 이제 검찰 이 사법고시를 과거에 패스해도 제일 성적이 좋은 사람들이 이제 그러니까 우병우 수석이 이때까지 여러 가지 했던 것 중에 뭐 최순실 관련, 예. 그다음 뭐 여러 가지 많았지만 그거는 그냥 어떻게 격가지 비슷하게 들릴 정도로 예. 직접적으로 증언도 나왔고 이제 아까 뭐 저는 미꾸라지란 말을 잘 안 쓰는데 하여튼 예. 잘 빠져나갈 수 있는 빠져나갈 대로 빠져나갔는데 이번에야말로 제대로 걸렸다. 특검의 이 그물에 걸렸다 하는 예. 게 바로 작년에 있었던 문체부 국과장 5명에 대한 좌천 인사였죠. 예. 예. 처음에 명단이 6명이 내려왔다 그러더라고요. 예. 근데 5명에 대해서 정관주 당시 그 차관이 예. 이제 부임해가지고 2월 달에 부임했는데요. 예. 3월 달에 이제 명단을 들고 와서 그 당시 장관이 김종덕 장관 아닙니까? 예. 이게 좌천시켜야 됩니다, 이 사람들. 그래서 김종덕 장관이 안 된다. 이거 명분 없이 좌천시키면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요. 정관주 차관이 예. 이건 이미 민정수석실 결재가 다 났고 윗선의 생각이니까